안녕하십니까. 주식밖에 모르는 남자 주모남TV의 주모남입니다. 오늘 날짜 2021년 6월 12일이고요. 저와 함께 같이 네페스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페스 매출 비중을 보면요. 이제 중간에 품목 그 옆에 오른쪽 회사명을 보면요. 네페스, 네페스아크, 네페스 라웨 요 세 개를 보는 게 포인트인데요. 자, 네페스는 바로 후공정. 전공정이 아닌 후공정을 담당하고 있고 후공정을 크게 패키징 그리고 테스트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네페스는요 패키징에 페닌 웨이퍼 레벨 패키징을 해서 FIWLP를 담당하고 있고요. 네페스 라웨 같은 경우는 팬아웃 웨이퍼 레벨 패키징 그리고 PLP 패키징 공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네페스 아크는요 테스트 영역을 담당하고 있는데요. 네페스가 라웨, 아크 지분을 갖고 있는데요. 아크에는 83.33% 그리고 라웨는 59.91%를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사업 분야를 보면요. 네페스, 플립칩, 범핑이 있고 웨이퍼 레벨 패키징 즉 저거는 팬인으로 보시면 될 거예요. 오른쪽에 네페스 라웨로 보면요. 팬아웃 패키징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업 분야 범핑이 있는데요. 일전에 테스트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근데 범핑 분야를 설명드리지 못해 이번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범핑은요. 왼쪽에 보면 플립집 범핑이 골드 범핑이 있고 솔드버 범핑이 있고 시오필라 범핑이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 빨간 박스를 보시면요.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올록볼록한 이걸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을 솔더 범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이 이제 웨이퍼를 이제 전류를 보내주는 역할을 한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세 번째 빨간 박스를 보면요. 솔더 범프와 달리 구리, 코발트 재료를 이용하여 기둥을 만들고 그 위에 볼을 얹은 모양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그림을 보면요. 아까 세 번째 빨간 박스를 보면요. 이제 구리나 코발트 재료를 이용해서 기둥을 만들고 그 위에 볼을 얹는데 왜 이렇게 하냐면요. 왼쪽 그림을 보면요. 선폭의 미세화로 볼이 점점 작아집니다. substrate, 기판과 칩이 점점 작아지는 거죠. 그렇게 되면요. 이 그림처럼요. 점점 substrate와 칩 공간이 줄어듭니다. 그렇게 되면 전류 밀도와 에너지 밀도가 증가하고 이에 따라 나아가 공정의 난이도가 올라갑니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오른쪽으로 보면요. 기둥을 만들고 그 위에 솔더 캡을 씌우는 방식으로 해결하는데요. 이를 통해 칩과 기판 사이의 거리가 감소하지 않으면서 훨씬 미세한 칩 접속이 가능하게 되도록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그림이 조금 더 이제 선진화, 조금 더 업그레이드된 기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보면요. 본 그림은 점점 미세화되는 걸 한눈에 표로 정리해 둔 겁니다.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점점 미세한 공정에 대응을 할 수 있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그림의 왼쪽 하늘색은 팬인 그리고 옆에 검정색은 팬아웃 WLP라고 보면 되는데요. 팬인은요 솔더블 칩이 칩 사이즈 안에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팬아웃은요 솔더블 밖에 위치해 있어서 입출력 단자를 더 늘릴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팬인은 네페스가 담당하고 있고요. 팬아웃은 네페스 라웨가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팬아웃 패키징 시장은요 19년 1조 7천억 원에서 24년 3조 원 규모로 연평균 9.7% 상승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네페스 라웨가 또 담당하는 부분은요 이렇게 네페스 라웨는 동그란 웨이퍼에 패키징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PLP 그러니까 오른쪽에 오른쪽 그리시면 보면 네모난 게 보이시죠? 아래 위 그러니까 PLP 같이 오른쪽 있는 직사각형 판 위에 패키징을 할 수 있는 기술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PLP 공정을 하며 패키징을 하면 WLP 그러니까 웨이퍼 레벨 패키징 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칩을 패키징 할 수 있는데요. 그림을 오른쪽에 상단 그림을 보면요. 원판보다 PLP 네모난 직사각형이 조금 더 이제 규격이 크고 칩을 더 많이 패키징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림으로 읽히면 되고요. 네페스 라웨는 PLP도 할 수 있고 팬아웃, 웨이퍼 레벨 패키징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기 위해서 네페스는요
미국의 데카의 첨단 팬아웃 패키지 기술력을 확보했는데요. 2019년 10월 1일 기사입니다. 네페스가 미국 데카 테크놀로지의 반도체 첨단 패키징 기술을 확보하고 생산 기분을 인수했습니다. 인수 내용은 팬아웃 웨이퍼 레벨 패키징 독자 생산 설비 및 라이센스, 영업권 등인데요. 오른쪽을 보면요, 이제 다트에서 간대요. 데카 테크놀로지에서 389억을 투자를 해서 획득을 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페스 아크 같은 경우는요, 웨이퍼 테스트와 패키징, 패키지 테스트, 이것을 다 담당합니다. 근데 웨이퍼 테스트가 매출의 91%를 차지하고요, 패키징 테스트가 1.7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웨이퍼 테스트 같은 경우는 팩 공장에서 만든 반도체 동작 여부 검증, 즉 불량 칩이 불필요하게 패키징 되는 것을 방지하고요. 그리고 패키징 테스트는 불량 제품을 출하를 막고 고품질 반도체를 납품하기 위해서 한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투자 포인트 첫 번째, 이제 네페스에 맡기면요, 프로브 테스트, 그리고 패키징, 파이널 테스트, 즉 웨이퍼 테스트, 패키징 테스트까지 턴킨식으로 일괄 수주받을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 포인트 두 번째, 이제 후공정에는 이제 경쟁업체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어떤 애널 보고서에서 네페스와 LB세미콘 테스트나를 비교를 해놨습니다. 네페스는 이제 케미칼, 그리고 PMIC, DDI를 담당하고 있는데, DDI는 디스플레이 드라이버 IC인데요. 디스플레이 패널을 구성하는 픽셀, 구동 반도체, 그러니까 모바일에 하나, 노트북 TV 등 중대형 패널에 5개에서 16개 정도 들어간다 생각하시면 될 거고요. 왼쪽 그림의 하단 부분을 보면 DDI 시장이 점점 커진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른쪽으로 보면 PMIC, 파워 매니지먼트 IC인데 전력 반도체라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반도체 칩에 필요한 전압 등을 복합적으로 제어하고 PMIC 탑재를 꾸준히 늘려가고 있는데요. 오른쪽 그림의 하단 부분에 보면요, 이제 갤럭시의 PMIC 탑재가 점점 늘고 있습니다. S20 같은 경우는 거의 8개가 들어가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보면은 아이폰에도 역시 7개 이상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투자 포인트 세 번째, TSMC입니다. TSMC는 최근에 경제 산업성, 즉 일본의 이바라키현 스쿠바의 반도체 연구개발 R&D 거점을 조성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총 사업비 3,750억을 투자했는데요. 왜 했냐? TSMC는 내년부터 본격적인 R&D에 들어갈 계획인데요. R&D는 반도체를 전자기기에 탑재 가능한 상태 가공하는 패키징, 이 패키징에 초점을 맞추기 위해서 이제 일본과 협약을 맺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TSMC 전력은 2016년도에 팬아웃 기술로 애플의 모바일 AP 위탁 생산 물량을 독점했습니다. 그림처럼.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는요, 최근에 아이큐브, 하단에 이제 아이큐브의 설명인데요. 한 개 패키지에 CPU, GPU, 로직 반도체와 고대역 메모리, HBM을 묶은 제품인데요. 왜 이제 패키징이 사활을 거냐? 자, 오른쪽에 가운데 빨간 박스를 보면요, 삼성전자가 패키징 기술 확보에 본격적으로 나선 건 2015년인데요. 당시 애플은 TSMC와 삼성전자에 배분했던 애플리케이션 AP를 TSMC로 일어났습니다. 이때 엄청난 충격을 받았고요. 이후부터 이제 개발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삼성전기와 2018년 팬아웃 패널 레벨 패키지를 엑시노스 AP에 적용을 했고, 2019년에 삼성전기의 PLP 사업을 삼성전자가 인수했습니다. 투자 포인트 네 번째, 네페스 반도체 총괄회장 정칠희 삼성전자 고문을 영임했습니다. 정칠희 회장 같은 경우는 삼성 반도체 신화 창조의 주역 중 한 명인데요. 1979년 삼성전자 입사 후 시스템 LSI 개발실장, 메모리 사업부, 플래시 개발실장, 그리고 반도체 연구소장을 지냈는데요. 오른쪽으로 보면 정칠희 씨 같은 경우는 네페스 아크와 네페스 라의 회장을 역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은요, 네페스는 WLP 범핑, 페닛이죠. 비율이 매출의 66.45%고요. 네페스 아크의 테스트는 24%, 그리고 네페스 라인은 13.24%고요. 오른쪽으로 보면요, 이제 네페스 아크의 매출입니다. 웨이퍼 테스트가 이제 요 정도고요. 패키징 테스트가 4일치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페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2020년도에 이제 적자, 당기순이익이 적자였고, 네페스 아크도 2020년에 적자였습니다. 그 이유는 코로나 이슈와 설비 투자로 인해 발생한 적자이므로 앞으로 이 부분은 점점 더 개선될 전망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을 보면요, 네페스는 현재 38,000, 그러니까 시가총액 8,762억인데요. 작년 2020년 당기순이익을 나눌 수가 없어서 일단은 적정 퍼를 아직 산출하지 못했고요. 현재 퍼를. 그리고 네페스 아크 역시도 이제 현재 43,500원에 거래가 됐고, 시가총액 5,300억인데 작년에 당기순이익이 마이너스 351억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현재 펄을 이제 산출해내지 못했습니다.
자, 결론입니다. 후공정 턴킹 계약이 다 가능하고요. TSMC, 삼성전자 등 후공정의 집중 투자에는 이제 산업 분위기가 형성돼 있고요. 정칠이 삼성전자 고문을 영입했고 아직까지도 가도해 보이는 퍼로서 저의 결론은요. 넷패스는 제 기준으로 현재 주가가 비싸 보입니다. 하지만 앞으로 후공정에 대한 관심이 늘고 영업 실적이 올라오면 현재 주가가 과해지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관심 종목에 넣어두시고 실적 개선이 되는지 주가가 떨어지는지 파악하고 적정한 시점을 보시고 담는 걸 추천드리며 전공정보다 관심이 덜했지만 앞으로 후공정에 대한 관심이 늘므로 그래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매주 토요일 영상 업로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도 다른 후공정 업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